안녕하세요. 최자입니다. 특정 전치사를 보충어로 가진 동사에 대한 영상을 지난번에 다 찍었었는데요. 여전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따로 예문은 다루지 않고요. 어떤 전치사들이 동사와 함께 오는지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찍었던 영상을 다 하나로 만들어서 이 영상 뒤에 바로 연이어 둘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그냥 이 영상 하나 틀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an 플러스 아쿠자티브입니다. an은 바로 옆이란 말이었고요. 아쿠자티브는 그 영역 밖에서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바로 옆으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것이 뭐가 있었죠? 첫 번째, 추상동사 대상 옆으로예요. 그 대상 밖에서 그 대상 옆으로 간다란 말이죠. 5개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자, 여기서 잠깐 멈춰주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5개가 뭔지. 그리고 다 생각이 나면 다시 재생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5개가 뭐죠? 생각하다, 믿다, 기억하다, 적응하다, 익숙해지다. denken, glauben, sich erinnern, sich anpassen, sich gewöhnen. 이 5개가 있었죠. 이 5개를 같이 외우세요. 이 5개가 모두 다 추상적인 행동이잖아요. 그 추상적인 대상으로, 그 대상 밖에서 대상 안으로 가는 거예요. 이 5개 같이 외우시고요. 자, 두 번째는 an 플러스 얘만 than이 있다 그랬어요. 이건 쉽다 그랬죠. 왜냐하면 독일에서 편지를 보낼 때 받는 사람을 an 플러스 얘만 than으로 써요. 생각해보면 편지를 보낸다는 거는 편지가 그 대상 지금 밖에 있는데 그 대상 안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 대상 옆으로. 그래서 an 플러스 얘만 than인데 꼭 편지뿐만 아니라 뭐 돈을 보낼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편지, 글, 돈, 문의 이렇게 했는데 편지 보낸다, schicken oder senden, 글을 쓴다. schreiben, 돈을 보낸다. überweisen, 문의하다. 이건 좀 달랐는데 sich wenden이었어요. wenden은 돌리다였는데 sich wenden,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로 돌린다. 왜? 문의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an 플러스 다티브입니다. an은 바로 옆이고요. 다티브는 그 영역 안에서였잖아요. 그래서 바로 옆에서 바로 옆에 딱 달라붙어서였어요. 첫 번째 주제였어요. 주제 옆에 딱 달라붙어 있다고 그랬죠. 같이 외우라고 했습니다. 주제 옆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게 뭐가 있었죠? 주제 옆에서 딱 달라붙어서 관심을 가지죠. 그리고 의심을 하겠죠. 그리고 참여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에 관심 있으니까 달라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interessiert sich 아니었고요. 자, 의심하는 것도 달라붙어서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Zweifel은 아니고요. 자, 관심과 의심 같이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의심이 끝나면 이제 그래서 마음에 들면 참여하겠죠. 참여에 대한 건 두 가지가 있었어요. sich beteiligen an 그리고 teilnehmen an 둘 다 teil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근데 접두사 be가 오면 제계대명사 sich가 종종 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 참여한 다음에 뭐 하겠어요? 연구하겠죠. arbeiten an 이런 식으로 순서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인이 옆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인이 옆에 딱 달라붙어서 있어서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 거죠. 종종 병, 죽음, 그리고 원인 이렇게 연관되는데요. 병이 달라붙어서 있어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라이덴한. 근데 라이덴이 또 운터도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운터는 병이 아니고 어떤 정신적인 거나 상황적인 것 아래란 말이었고요. 자, 병이 심해지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슈테어벤한, 그 안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원인이 일으키는 건데, 에스 리트 안, 안에 달려있다, 안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아웃 플러스 아쿠자티브입니다. 아웃은 바로 위에였고요. 아쿠자티브는 그 영역 밖에서 영역 안으로 가는 거죠. 이 느낌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영역 밖에서 안으로 간다는 것을요. 그리고 아웃은 보통 강한 감정과 관련됐었어요. 자, 그래서 강한 집중력 5개가 있었죠. 주의하다, 집중하다, 믿다, 포기하다. 주의하다, achten auf 또는 aufpassen auf였죠. 집중하다, sich konzentrieren auf였고요. 믿다, sich verlassen auf 나를 떠나서 대상으로 가는 거였죠. 포기하다, verzichten auf 이 5개 같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미래 긍정에 대한 강한 감정이었어요. 미래에 대한 거니까 준비하는 거 있겠죠. sich vorbereiten auf가 있을 거고요. 기뻐하다, sich freuen auf 근데 기뻐하다는 위버도 올 수 있는데 위버는 현재에 대한 기쁨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다리다, 희망하다 둘 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죠. 바하텐아우프가 있고요. 호펜아우프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강한 연관성과 대답이라 그랬어요. 자, 연관성, 관련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시 베시엔아우프 그리고 가리키는 거 힌바이젠아우프였고요. 대답은 안트보트나우프 반응 똑같죠? 메라기엔아우프였고요. 자, 마지막
콤맨과 개인이 있습니다. 뭐 이것을 주제로 나누면 위에 강한 감정과 연관성과 연결시킬 수 있는데 콤맨 개인 동사가 따로 있어서 따로 뺐습니다. 자, 생각에 이르다. 자, 생각에 이르다는 콤맨 아웃프였죠. 그런데 콤맨 아웃프로 외우지 말고 예문을 외우라고 그랬죠. 뭐죠? be comes to that up. 어떻게 그런 생각이 이르게 되었니였고요. 두 번째, 달려있다. 안 콤맨 아웃프 정말 중요한데요. 자, 지나치지 않고 그곳에 멈춘다라는 거잖아요. 그 위에. 그러니까 달려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관심 가진다.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eingehen auf. 다가서다. 자, 그쪽을 향해서 가는 거죠. zugehen auf. 자,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아우프 다티브였습니다. 자, 아우프는 바로 위고 다티브는 영역 안이니까 그냥 바로 위에 서였는데요. 많이 없었어요, 이 관련된 거는. 근데 뭐가 있었죠? 주장과 근거 바로 위에 서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뭐였죠? 첫 번째, 근거하다, 바지렌 아우프. 자, 바지렌 바시스 있으니까 근거죠. 기인하다, 베후븐 아우프. 어디 위에 기인하는 거고요. 주장하다, 베슈텐 아우프가 있었어요. 그런데 베슈텐 동사가 전치사가 3개가 올 수 있다 그랬죠. 자, 아우프가 올 수 있었고, 인이 올 수 있었고, 아우스가 올 수 있었어요. 베슈텐 아우프 하면 주장하는 거지만, 그 위에 서 있는 거니까요. 인 하면 뭐뭐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질이 뭐뭐다였고요. 아우스는 그것으로 붙어 있는 거니까 구성하다입니다. 바로 아웃스 같이 볼 건데요. 자, 아웃스 다티브는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건데 근원적인 것으로부터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원으로부터로 볼 수 있는데 자, 구성된다, 추론한다. 아까 구성된다, 배슈텐 아웃 이야기했고요. 추론하다는 뭐예요? 엔트네멘 꺼집어내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아웃스 다티브로부터. 그러니까 정보의 근원이 되는 다티브로부터 꺼집어내서 추론하는 거죠. 자, 아웃의 반대말이 in 아쿠자티브잖아요. 그래서 근원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해요. 이거는. 그래서 근원 안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밖에 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다였죠. sich verlieben in 아쿠자티브였어요. 자, 다음은 fear 플러스 아쿠자티브입니다. 위하여인데 첫 번째 찬성어가 있었죠. 찬성어가 있으니까 반대로 반대하여도 있겠죠. 반대하여는 계견으로 봤습니다. 어떤 동사가 왔죠? 찬성, 결정, 전쟁, 항의인데요. 자, 찬성 제일 쉬운 거는 자연동사였죠. 그래서 ich bin dafür, ich bin dagegen 이렇게 한다 그랬죠. 자, 결정하다 sich entscheiden für oder gegen이었는데요. 자, 이거 잘 생각해야 될 게 entscheiden은 나누는 거잖아요. 지시 앤드 샤이데니까 자신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특히 두 개의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찬성을 선택한다, 하나를 반대를 선택한다 할 때 지시 앤드 샤이덴을 써요. 자신의 마음을 갈팡질팡하는 자신의 마음을 탁 나누는 거죠. 그리고 전쟁하다, 캠페인, 항의하다, 프로테스티는 보통 반대하다라는 의미로 자주 쓰이니까 계긴과 자주 옵니다. 자, 두 번째는 위하여입니다. 위하여인데 저는 이제 아이를 위하여로 같이 외운다 그랬죠. 첫 번째, 돈을 쓰겠죠. 아이를 위하여 돈을 쓰는데 아웃스게벤, 돈이 내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fear였고요. 자, 돌본다, sorgen fear였고요. 세 번째, 노력한다, sich einsetzen fear였어요. 자, ING는 투입한다, 삽입한다 이거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투입하는 거예요. 뭐뭐를 위해서. 그래서 노력한다가 되고요. 자, 세 번째는 감사, 미안, 관심에 대하여입니다. 대하여. 그래서 danken fear였고요. sich entschuldigen fear가 있었고요. 그리고 sich interessieren fear가 있었어요. 근데 특히 sich interessieren fear의 상태 수동 형태 interessiert sein 되면 그 전치사가 fear에서 안으로 바뀐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기타로 간주하다 했었죠. heart and accusative, fear accusative 또는 adjective였죠. accusative를 accusative 또는 adjective로 간주한다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 다티브가 있죠. 밑은 뭐뭐를 가지고 온데 도구를 가지는지 사람을 가지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죠. 첫 번째 도구를 가지고 또는 도구와 함께인데요. 도구를 가지고 하는 거. 첫 번째 몰두하다. sich beschäftigen mit 다티브였어요. 자, beschäftigen에서 명사형이 샤프트어라고 그랬죠. 연장의 손잡이라 그랬습니다. 연장의 손잡이니까 일하는 것과 관련되겠죠. 그래서 beschäftigen 하면 고용하다라는 건데 sich beschäftigen 자신을 고용한다. mit 다티브 다티브를 가지고 자신을 고용한다. 몰두한다고요. 그 다음에 레히넨 및 다티브였어요. 예상하다라는 건데요. 레히넨은 그 자체로 계산하는 건데 및 다티브 하면 그 예상한 그것, 계산된 그것이죠. 계산된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될 걸 예상하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하다가 되고요. 다음 도구를 가지고 함께 하는 건데요. 이 함께 한다고 했을 때 그 함께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랑 함께하든지 목적어랑 함께하든지인데요. 첫 번째 주어랑 함께하는 거 관련되다 주단맨 행앤 미시였죠. 그래서 그 주어랑 다티브랑 관련된다는 거고요. 연결하다 verbinden 아쿠자티브 및 다티브였고요. 비교하다 vergleichen 아쿠자티브 및 다티브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함께가 있었죠. 이거는 쉽다 그랬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처음에 전화를 하겠죠. telefonieren mit, 약속을 잡아요. Sie verabreden mit, 그 다음에 만나겠죠. wir treffen mit, 그 다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요. Sie verstehen mit, 다 mit입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생각해 줘야 될 게 있다 그랬죠. 자,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 올 때 mit이 옵니다. anfangen mit, beginnen mit, 또는 aufhören mit입니다. 자, 다음 nach 플러스 다티브입니다. nach하는 향하여죠. 무엇을 향하는 걸까요? 질문 또는 그림의 대상을 향하는 거였죠. 자, 관련된 동사를 보면 질문이 두 개가 있고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자, 질문 fragen 있습니다. 근데 fragen에 중요한 게 있다 그랬죠. 얘만 됨이 아니라 얘만 된이라 그랬어요. 사격이 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질문하기 위해서 부른다라고 외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fragen 얘만 된 nach 다티브가 있고요. 그리고 형식적인 표현이 하나 더 있었죠. sie erkundigen nach 다티브가 있었고요. 자, 그리워하다, 지시제는 nach 다티브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었죠? 모습, 맛, 냄새를 향하여인데 일종의 평가였죠. 어떤 모습을 띈다라고 했을 때 aussehen nach가 있습니다. 근데 aussehen 같은 경우는 형용사로만 쓸 수도 있어요. 형용사가 올 때는 아가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맛이 난다, es schmeckt nach, 어떤 냄새가 난다, es riecht nach,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전치사 위버 플러스 아쿠자티브입니다. 자, 전치사 위버는 대하여로만 해석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사건과 주제에 대하여입니다. 자, 이것은 순서대로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정보를 찾고, 그 다음에 숙고하고, 논의 상의한 다음에 의견 일치를 보고 보도한다 그랬습니다. 정보를 찾는다, sich informieren über, 숙고한다, nachdenken, 논의한다, diskutieren über, 상의한다, verhandeln über, 의견 일치를 본다, sich einigen über, 보도한다, berichten über. 그러면서 폰과 함께 같이 외우라 그랬죠. 자, 폰 같은 경우는 둘 다 사건과 주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폰은 좀 표면적인 거고 위버는 좀 사건과 주제를 좀 심도 있게 다룬다는 뉘앙스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하여였어요. 자, 부정적인 감정 되게 많았죠. 첫 번째 화를 내고 욕하고 다투고 한탄 불평, 항의, 논란, 비웃음인데요. 여기도 위버가 오는 이유는 저는 이제 이것도 논의의 한 형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었죠. 자, 뭐 화낸다? 지히 에어겐 위버. 자, 또 흥분한다 했는데 이것도 일종의 화라 그랬죠. 그래서 지히 아웃플레겐 위버, 욕한다, 쉼펜 위버, 다툰다, 지히 슈트라이텐 위버. 한탄, 클라겐 위버, 불평, 지히베 클라겐 위버. 여기도 접두사 배가 오고 지히가 왔죠. 항의하다, 지히베 슈베렌 위버.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가 오고 지히가 왔고요. 놀란다, 지히 분대언 위버, 비운다, 라힌 위버.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감정에도 위버가 옵니다. 자, 다음은 운 플러스 아쿠자티브입니다. 아쿠자티브 주의를 또는 아쿠자티브를 둘러싸고 있는데 무엇을 둘러싼다 그랬죠? 첫 번째 주제를 둘러싸고 그래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주제는 뭐뭐이다 였는데요. s, get, um이었죠. 그 주제, 무엇에 대한 주제냐라고 할 때 그 무엇을 in으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외워줘야 될 게 handelt phone 같이 외워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꼭 주제는 아닌데 그것은 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es handelt sich um이었고요. 그것에 해당되는 것을 by로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이건 정말 형식적인 표현인데 정말 자주 사용돼요. 그래서 반드시 익혀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마음의 대상이 마음이 그 대상을 둘러싸는 걸 말해요. 자, 뭐가 있었죠? 노력한다, 노력하는 거지. bemühen 음이었죠. 자, bemühen 접두사 be가 오니까 지가 왔어요. 두 번째 지원하다, sich bewerben 음이었어요. bewerben은 이제 광고하는 거잖아. 선전하는 거, 자신을 선전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자신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어떤 회사에 지원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세 번째 돌본다, sich kümmern 음이었고요. 걱정하다, sich sorgen 음이었어요. 참고로 sorgen für가 있었죠. 그거는 돌본다는 의미였고요. 마지막 요청하다, bitten 예만된 음이었어요. 여기 bitten도 fragen처럼 3격이 아니라 4격이 와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다음은 폰다티브입니다. 뭐뭐로부터인데요. 어디로부터라 그랬죠? 첫 번째 출발지로부터. 그래서 출발지로부터 관련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달려있다. 앞행엔 폰이죠. 자, 앞행에는 일상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죠. 그 고기가 이렇게 걸려있는 모습이 축 늘어져서 걸려있는 모습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걸러놓은 그쪽에서 폰으로 보는 거예요. 그 폰에 걸려서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거기에 달려있는 거겠죠. 물론 이거는 이제 고기를 거가 매달려 있단 말이 아니고 앙코맨 아웃처럼 상황이나 뭐 상태나 사람이나 이게 좌지우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외하고 이건 그 자체로 외우라 그랬죠. abgesehen 폰이었고요. 세 번째 의견이 시작한다 또는 전제로 한다. 자, ausgehen 폰이었습니다. 자, 보통 ich gehe davon aus dass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자, 출발지로부터 분리되니까 두 번째 분리 또는 구분이 됩니다. 자, 분리 또는 구분되는 동사 4개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회복된다. sich erholen von
구분된다. sich unterscheiden von, 헤어진다. sich trennen von, 작별 인사한다. sich verabschieden von인데요. 다 sich가 와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랑 von 다티브랑 이렇게 분리시키거나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폰 다티브에는 또 주제에 대하는 뜻이 있다고 그랬는데 위바랑 다르게 좀 이렇게 표면적인 주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꿈꾸는 거. 자, 트로이맨 폰인데요. 꿈꾸는 것은 뭐 심도 있게 다루는 게 아니죠. 두 번째, 주제를 다룬다 그 자체인데 한델른 폰이었어요. 앞에서 말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요약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폰이 왔고요. 세 번째, 평가한다. 할텐 아쿠자티브, 폰 다티브. 다티브에 대해서 아쿠자티브로 평가하는 건데요. 이건 그냥 예문을 외우라고 그랬죠. 바스, 헬테스트, 다포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거였고요. 자, 네 번째, 설득한다. überzeugen, 예만된 폰인데요. 예만된을 설득하는 건데, überzeugen, 쪼이겐에서 왔잖아요. 쪼이겐은 증언하다. 그러니까 증거를 대는 거예요. 객관적인 증거를 대는 것. 그럼으로써 설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은 sich überzeugen, 그래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스스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럼 확신되겠죠. 그래서 상태, 수동태, 형태, überzeugt sein, 다 폰이 옵니다. 자, 그 다음, unter 다티브. 다티브 아래라는 뜻인데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개념 아래 그리고 고통 아래. 자, 고통 아래는 이미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개념 아래에는 unter den Begriff versteht man 그냥 이거 자체를 외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통 아래에는 라이덴 운터였죠. 근데 이거는 병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for 다티브가 있어요. for는 뭐뭐 앞인데 뭐뭐 앞에라 그랬죠? 그거 위험 앞이라 그랬죠. 자, 위험 앞에 관련된 동사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sich fürchten for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 다음에 schützen for 앞에서 보호하는 거고요. warnen for 앞에서 경고하는 겁니다. 다 위험에 관련된 것 앞에서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 zu 다티브가 있습니다. 목표를 향하여입니다. 반드시 목적성이 뜹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주어가 그 목표를 향하는 게 있었죠. 뭐가 있었죠? 자, kommen 배주현처럼 가다가 있었죠. 그래서 이 kommen zu Arzt 하면 병원에 진찰받으러 간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 속하다. 개회원주였는데요. 자, 개회원 다티브 하면 누구누구의 것이다인데 개회원주 하면 속하는 게 돼요. 자, 개회원은 어차피 회원에 왔으니까 듣는 거잖아요. 거기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왜요? 거기 속해 있으니까. 그래서 주 다티브고요. 자, 어울린다. 파센 주였죠. 파센 다티브만 하면 잘 맞다란 말이었는데 파센 주 하면 어울린다는 말이 됩니다. 나를 맞추는 거예요. 거기를 향해서. 두 번째, 아쿠자티브를 목표를 향하게 한다는 게 있었어요. 자, 뭐가 있었죠? 결심하는 게 있었죠. sich entschließen 주였죠. 내 스스로를 잠그는 건데, 나의 마음을 하나로 잠그는 거예요. 주를 향해서. 그래서 결심하다입니다. 결정하다랑 다르다 그래서 결정하다라는 것은 sich entscheiden für oder gegen이었어요. 자, 의견을 말하는 게 있어요. sagen 아쿠자티브인데, 그 뭐뭐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주 다티브라 그랬어요. 이것도 예문을 외우라 그랬어요. Was hast du dazu? 너 그에 대해서 떻게 생각해? 이런 거였죠. 자, 세 번째, 초대하다. 초대는 einladen, 예만된 주 다티브. 누구를 einladen, 초대를 하는 건데 그 초대하는 목적이 있죠. 그것을 주로 받는 거예요. 축하하다. 정확히 말하면 축하의 말을 하다죠. gratulieren, 그래서 예만됨이 와요. 여기 성격이 와요. 뭐뭐에 대해서 축하의 말을 하다. 그 뭐뭐에 대한 목적이 있죠. 그것을 주 다티브를 받아요. 자, 설득하다. 위버레덴 예만된 수 다티브예요. 근데 설득하다 이거 위버레덴은 위버 쏘이긴과 다르다 그랬어요. 자, 위버레덴은 그냥 말로 설득하는 거예요. 레덴이니까. 그래서 뭐뭐를 향해서 그것을 향해서 설득하다 주가 오고요. 똑같은 형식으로 강요하다고 했다 그랬죠. 스빙엔 예만된 수 다티브 다티브 하도록 강요하다 다 이렇게 주가 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by 다티브입니다. 앞에서 해야 되는데 빠졌더라고요. 자, by는 곁에서인데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영역의 의미라 그랬죠. 두 개의 동사가 함께 온다 그랬습니다. 자, 일 곁에 있는 누구를 돕거나 보다. 그래서 돕다, helfen, 보다, 주제엔 동사와 함께 옵니다. 특히 이 두 동사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 둘 다 사격으로 번역되지만 삼격에 오는 동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돕다 같은 경우 내가 도움을 준다라고 여기 외우라 그랬죠. 자, 자, 이렇게 헬펜과 쭈젠 같은 경우 무엇을 돕다, 무엇을 본다라고 할 때 그 무엇에 해당되는 것을 바이로 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동사 플러스 전치사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치사를 보고요. 이 전치사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동사와 함께 오는지를 반복해서 계속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보이면 독일어 문장의 구조가 좀 더 쉽게 보이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계속 반복해 주셔서 완벽해질 때까지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Tschüss.
안녕하세요. 최조아입니다. 오늘은 특정 전치사를 보충으로 가지는 동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an 플러스 아쿠자티브입니다. 자, an은 바로 옆이잖아요. 그리고 아쿠자티브가 왔다는 것이 중요한데 아쿠자티브는 그 영역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니까 바로 옆으로입니다. 특히 추상동사랑 자주 연결이 됩니다. 즉 추상동사의 대상 바로 옆으로 갔다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denken이 있습니다. denken한 아쿠자티브. denken은 생각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쿠자티브를 생각하다라고 할 때 전치사 an을 받아요. 이 말이 뭐냐면 독일인들은 생각이라는 것을 생각의 대상 밖에 있는 뇌로부터, 뇌라고 생각해요. 뇌로부터 생각의 대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denken의 an 플러스 아쿠자티브가 옵니다. 예문을 볼게요. Ich habe gerade an dich gedacht. 내가 금방 너 생각했었는데 란 말입니다. 이 문장은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갑자기 우연히 만나게 됐을 때 쓸 수 있는 문장입니다. 두 번째, 글라우벤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라우벤은 믿다라는 건데 믿음의 대상을 an 플러스 아쿠자티브로 받아요. 그 말은 아쿠자티브의 밖에 있는 믿음의 대상 밖에 있는 내가 나의 마음을 믿음의 대상 옆으로 보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 거겠죠. 예문을 보면 Ich glaube an das gute im Menschen. 나는 사람 속에 있는 선함을 믿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시예요. 얘는 안 아쿠자티브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쿠자티브를 기억한다라는 건데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 기억의 대상 밖에서 기억의 대상 옆으로 간다라는 이야기겠죠. 특히 에어 인이라는 동사가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블리 접두사 에어가 왔다는 거예요. 비블리 접두사는 그 자체로 추상적이잖아요. 그리고 이너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안으로 간다라는 건데 추상적으로 안으로 간다는 건데 나의 기억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겠죠. 근데 특히 에어 인은 그 자체로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기억나게 한다라는 건데 제기되면서 지시가 와서 나 스스로를 기억나게 한다. 내가 기억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문을 보면 Ich erinnere mich an die Geschichte. 나는 그 역사를 또는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네 번째, sich anpassen한 아쿠자티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응한다는 말인데요. 적응의 대상 밖에 있는 내가 적응의 대상 옆으로 딱 달라붙는 거죠. 재밌는 것이 안이 두 번이 나왔다는 거예요. 접두사 안도 나오고 전치사 안도 나왔으니까 강조되는 겁니다. 자, 딱 달라붙어서 뭐하죠? passen. passen은 맞추는 거예요. 누구를? 지시, 자신을. 자신을 그 적응의 대상에 딱 달라붙여서 맞춘다. 그러니까 적응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문을 보면 Er muss sich an neue Situationen anpassen. 그는 새로운 상황들에 적응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지식의 외면한 아쿠자티브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쿠자티브에 익숙해진다는 말인데 익숙해지는 그 대상 밖에 있는 내가 익숙해질 대상 곁으로 간다는 말이겠죠. 자, 개변는 본nen에서 왔겠죠. 본nen 살다, 개변는 살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Ich habe mich mittlerweile daran gewöhnt. 나는 그동안 그곳에 익숙해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섯 가지 denken, glauben, sich erinnern, sich anpassen, sich gewöhnen 생각하다, 믿다, 기억하다, 적응하다, 익숙해지다 다 추상적인 행동인데 그 행동의 대상 옆으로 간다라고 할 때 an 플러스 아쿠자티브가 올 수 있습니다. 또한 an 플러스 아쿠자티브가 추상 동사뿐만 아니라 편집을 송금 등 받는 대상 바로 옆으로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다 보니까 얘만 대녀오는데요. 독일에서 편집 받는 사람을 쓸 때 an을 써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편집이라는 것은 편집 받는 사람 대상 밖에서 쓴 다음에 그 대상 옆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n 플러스 아쿠자티브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schicken, senden, 아쿠자티브 an jemanden. 그런데요, 예문을 보면 ich schicke eine E-Mail an dich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실제로는 두 번째 문장 ich schicke dir eine E-Mail로 훨씬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an이 오면 약간 좀 형식적인 구문이 되는 거예요. 자, 편지를 쓴다고 할 때 schreiben 아쿠자티브 an jemanden. 돈을 보낸다고 할 때 이거 weisen 아쿠자티브 an jemanden. 다 뭔가를 보낸다고 할 때 그 보내는 것을 받는 대상을 an jemanden으로 받습니다. 마지막 sich wenden an jemanden도 있는데요. wenden은 돌리다는 거잖아요. 자신을 돌린다. jemanden에게로 왜 돌릴까요? 묻기 위해서, 의뢰하기 위해서 자신을 돌린다.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바이펠란 안 다티브, 다티브를 의심하다는 말인데요. 의심하다는 것도 관심과 마찬가지로 그 의심의 대상에 마음을 딱 달라붙이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다티브입니다. 예문을 보면 스바이펠스도 안 미요? 너 나 의심하는 거니? 이런 식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의심이 끝나고 관심만 남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참석하겠죠. 독일에 참석하다 말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지시 베탈릭이란 다티브가 있고, 달레면 다티브가 있습니다. 둘 다 동일하게 타일에 들어가죠. 부분이란 말이에요. 지시 베탈릭이란 다티브는 나를 부분으로 넣는 거예요. 달레면은 타일을 부분을 취하는 거죠. 둘 다 참석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문을 보면요. 야, 베탈릭 sich am Spiel. 그는 경기에 참여한다. 또는 야, nimmt an der Diskussion teil. 그는 토론에 참여한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한다 하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죠. 그래서 arbeiten an Dativ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 arbeiten 하면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꼭 일뿐만 아니라 연구한다, 책을 쓴다 이런 말로 쓸 수 있습니다. arbeiten an Dativ, 다티브 딱 달라붙어서 일한다, 연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예문을 보면요. 이 arbeite an einem Projekt, 난 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심을 가고 의심이 끝나면 참석해서 공부한다. 이 5개의 동사가 an 다티브랑 함께 옵니다. 안 플러스 다티브가 병과 원인과 관련될 수 있어요. 병과 원인이 바로 옆에 딱 달라붙어서 변형을 일으키고 또한 결과를 낸다는 말이겠죠. 첫 번째 라이덴한 다티브. 다티브로 고통받는다는데 다티브는 이때 병이에요. 예를 들어서 라이테단 데프레시오는 그는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런 말이겠죠. 근데 라이덴은요 운터가 올 수 있어요. 운터는 뭐뭐 아래서잖아요. 이때는 병이 아니고 어떤 정신적인 거나 상황적인 거 아래에서 고통받는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er leidet unter der Trennung. 그는 어떤 이별로, 결별로 인해서 고통받는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또한 병이 심해지면 죽는 거겠죠. 그래서 슈테르벤 안 다티브, 다티브로 죽는다는 말도 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er starb an Krebs. 그는 암으로 죽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슬리트한 다티브, 다티브에 달려있단 말인데요. 지극하면 다티브 옆에 딱 달라붙어 놓여있는 걸 말하죠. 놓여있어서 뭐라는 거예요? 뭔가 일으키는 거예요. 예문을 보면 보란 넥데스 그건 뭐 때문이니? 정말 많이 사용되는 문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 망겔트한 다티브, 다티브가 부족하다는 말인데 이건 뭐 원인과 상관없지만 같이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문을 보면 Es mangelt an Zeit. 시간이 부족해입니다. 이처럼 an 다티브가 이게 병 또는 원인과 관련돼서 바로 옆에 딱 달라붙어서 병을 일으키고 결과를 일으키는 이런 것과 관련되어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Tschüss. 안녕하세요. 최정입니다. 특정 정치사를 보충으로 가지는 동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아우프 플러스 아쿠자티브입니다. 아우프는 바로 위에 딱 달라붙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아쿠자티브는 전치사의 영역 밖에서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배울 동사는 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기억하면요. 아우프 아쿠자티브는 대상을 향한 강한 신경 또는 대상, 특히 미래에 관련된 준비나 긍정적인 강한 감정. 세 번째, 대상을 향한 강한 연관성과 관련됩니다. 뭔가 좀 강해요. 그리고 현재보다는 미래,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의미의 동사와 종종 함께 옵니다. 아우프 플러스 아쿠자티브는 먼저 신경이 강하게 그 대상을 향하는 동사와 관련됩니다. 아우프파슨 아우프 아쿠자티브는 아쿠자티브를 돌보다 또는 주의하다는 뜻인데요. 돌본다는 것은 돌봄의 대상 밖에서 돌봄의 대상으로 신경이 강하게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우프 플러스 아쿠자티브가 왔습니다. 참고로 안파스는 아니었고요. 아우프파스는 아우프가 옵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pass auf dich auf. 너 자신을 돌봐 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전치사 없이 pass auf 또는 aufgepasst라고 해서 주의해 라는 의미로도 자주 사용됩니다. 두 번째 achten auf 플러스 아쿠자티브는 아쿠자티브를 주의하다 또는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예문을 보면 achte auf deine Gedanken. 너의 생각을 조심해라 라는 말인데요. 그런 지문 있잖아요. 너의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삶이 되고 그러니까 너의 생각을 조심해라 뭐 이런 데서 나오는 문장입니다. 세 번째는 sich konzentrieren auf 아쿠자티브입니다.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역시 집중의 대상 밖에서 집중의 대상 안으로 가는 거죠. 예문을 보면 ich konzentriere mich auf meine Arbeit. 나는 나의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sich verlassen auf 플러스 아쿠자티브입니다. 아쿠자티브를 믿다란 말인데요. 그런데 verlassen은 떠나다라는 말이거든요. 즉 믿음이란 자신을 떠나 믿음의 대상을 향한다는 거죠. 역시 그 대상 밖에서 그 대상 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면 verlass dich auf mich. 너를 떠나서 나에게로 와. 즉 나를 믿어입니다. 마지막으로 verzichten auf 플러스 아쿠자티브입니다. 아쿠자티브를 포기한다는 말인데요. 이건 역시도 아쿠자티브에 대한 강한 집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집중이 끊어진다는 거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예문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Bitte verzichten Sie auf Kontakt. 콘탁하는 것을 접촉하는 것을 포기해 주세요 라는 의미죠. 또한 auf 플러스 아쿠자티브는 미래에 대한 준비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강한 감정과 관련됩니다. 자, sich vorbereiten auf 아쿠자티브, 아쿠자티브를 준비한다는 말인데요. 예문을 보면 ich bereite mich auf die Prüfung vor. 나는 지금 시험을 준비한다는 말인데 시험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걸 향해서 강하게 이렇게 향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sich freuen auf 아쿠자티브, 아쿠자티브를 기뻐한다는 말인데요. 여기서 아쿠자티브는 특히 미래에 관련됩니다. 반면 현재에 관련된다고 말할 때는요. 위버를 써요. sich freuen 위버 아쿠자티브. 예문을 보겠습니다. Ich freue mich auf deinen Besuch 하면 나는 너의 방문을 기뻐한다는 말인데 지금 아직 방문하지 않은 거예요.
방문 소식을 듣고 방문할 걸 기뻐한다는 말 때 이런 식으로 auf deinen Besuch을 씁니다. 만일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맞이하면서 기쁘다는 표현하고 싶으면요. Ich freue mich über deinen Besuch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auf 플러스 아쿠자티브를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hoff는 auf 아쿠자티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쿠자티브를 희망한단 말인데 희망한다는 것도 미래에 관련된 것이고 긍정적인 감정이죠. 예문을 보면 Ich hoffe darauf, dass du wieder gesund wirst. 나는 너가 다시 건강해질 바래.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warten auf 아쿠자티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쿠자티브를 기다린다는 건데 기다린다는 것도 미래에 대한 것이고 긍정적인 감정이잖아요. 자, 예문을 보면 warte auf mich, 날 기다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봐주셨듯이 준비한다, 기뻐한다, 희망한다, 기다린다 다 미래에 대한 것이고 긍정적인 감정이에요. 자, 긍정적인 강한 감정이니까 of가 왔고요. 자, 미래에 대한 것이니까, 자, 현재는 미래에 바뀌잖아요.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거니까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쿠자티브 원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래에 대한 것, 긍정적인 감정은 of 플러스 아쿠자티브랑 종종 함께 옵니다. 세 번째, of 플러스 아쿠자티브는 아쿠자티브에 대한 강한 연관성 또는 반응과 관련됩니다. 자, 첫 번째 보면요. sie beziehen auf 아쿠자티브, 아쿠자티브와 관련된다는 말이죠. 바로 예문을 보겠습니다. Die Antwort bezieht sich nicht auf die Frage. 그 대답은 그 질문과 관련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hinweisen auf 아쿠자티브. 아쿠자티브를 가리킨다는 말인데요. 이건 가리킨다는 건 역시도 그 대상 밖에서 대상을 향해서 가리키는 거니까 auf 플러스 아쿠자티브가 왔습니다. 예문을 보면요. Ich möchte Sie darauf hinweisen, dass. 이런 말 정말 많이 써요. das 이하를 나는 당신에게 가리키길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antworten auf 아쿠자티브. 아쿠자티브에 대답한단 말인데요. 대답하는 것도 그 질문 밖에서 질문을 향해서 가는 거죠. 자, 예문을 보면 Ich antworte auf deine Frage. 나는 당신의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reagieren auf 아쿠자티브. 아쿠자티브에 반응한다는 건데요. 대답한다는 것과 똑같죠. 자, 어떤 아쿠자티브 밖에서 아쿠자티브를 향해서 반응하는 것,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면 Er hat positiv auf den Vorschlag reagiert. 그는 그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uf 플러스 아쿠자티브는요, 개인 또는 코멘 동사와 관련돼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쿠자티브를 향해서 가는 또는 오는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겠죠. 자, 먼저 코멘 auf 플러스 아쿠자티브는 아쿠자티브에 이르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아쿠자티브는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단순한 생각입니다.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Wie kommst du darauf? 넌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되었니? 란 말인데 넌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니? 입니다. 이 문장이 정말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이 문장을 외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uncommon of 아쿠자티브입니다. 아쿠자티브에 달려있다는 말인데요. 앞에서 배운 지, 배지는 of나 또는 힌바이즌 of처럼 강한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근데 uncommon이 도착하다는 의미거든요. 사실 도착하는 것과 달려있는 것과 그리 상관없어 보이는데 이게 달려있으니까 도착하는 겁니다. 만약 달려있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겠죠. 그래서 uncommon of 아쿠자티브 하면 아쿠자티브 밖에서 아쿠자티브를 향해서 가서 그쪽에 달려서 도착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문을 보면 as kommt auf den Kontext an. 그것은 문맥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eingehen auf 아쿠자티브입니다. eingehen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auf 아쿠자티브는 역시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는 아쿠자티브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말입니다. 관심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강한 감정과 관련되죠. 예문을 보겠습니다. Er geht auf die Frage an. 그는 그 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쭉앤 아웃 아쿠자티브가 있습니다. 쭉에는 다가선다는 말이고요. 그 다가선의 대상은 아웃 플러스 아쿠자티브를 받습니다. 당연히 다가서는 거니까 그 대상 밖에서 그 대상으로 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아웃 플러스 아쿠자티브가 왔고요. 앞에 세 개와 다르게 쭉에는 실제 움직이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예문을 보면요. Er ging direkt auf mich zu. 그는 곧장 나에게로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아웃 플러스 아쿠자티브가 좀 어렵게 많아서요.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한 신경과 관련된다 그랬죠. 그래서 주의하다, sich aufpassen auf 또는 achten auf, 집중하다, sich konzentrieren auf, 나를 떠나서 그 대상으로 가다, 믿다, sich verlassen auf, 그리고 이 모든 신경을 포기하다, verzichten auf라고 했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준비란 긍정적인 강한 감정과 관련된다고 했는데요. 미래에 대한 준비는 sich vorbereiten auf 아쿠자티브가 있었고요. 강한 감정, 기뻐하다, sich freuen auf,
희망하다, hope and hope, 기다리다, wait and hope가 있습니다. 또한 강한 연관성과 반응이 있었죠. 연관성은 지히 and hope가 있었고요. 가리키다, hinweisen and hope가 있었죠. 반응하다, antworten hope, 반응하다, reagieren hope가 있습니다. 또한 gehen 또는 comment과 함께 올 수 있었죠. comment hope, 어떤 생각에 이르다. 문장을 외우라고 그랬죠. wie kommst du darauf,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니? ankommen hope, 뭐뭐에 달려있다. eingehen auf,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관심을 비우리다. zugehen auf, 다가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신경, 강한 감정, 강한 연관성과 반응, 그리고 gehen, comment과 함께해서 auf, 아쿠자티브가 자주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함께 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아웃 플러스 다티브입니다. 아웃는 바로 위에 딱 달라붙어서고요. 다티브이기 때문에 그 영역 안에 있는 걸 말하죠. 보통 다티브는 근거와 주장과 관련돼서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근거와 주장 바로 위에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첫 번째 바지렌 아웃 다티브, 다티브에 근거한다는 말입니다. 예문을 보면요. 테오리 바지어 다우데 안남에, 그 이론은 그 견해에 근거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베루엔 오브 다티브입니다. 다티브에 기인한다는 건데 기인의 근거가 되는 다티브 위에 있다는 말이죠. 예문을 바로 보겠습니다. Die Beziehung beruht auf Gegenseitigkeit. 관계라는 것은 상호성에 기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베슈테는 오브 다티브입니다. 다티브를 주장한다는 말인데요. 참고로 베슈텐 자체만 쓰면 합격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베슈텐이 슈텐에서 왔으니까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슈텐 오브 다티브 하면 그 다티브, 그러니까 주장의 내용 위에 서 있는다, 다티브를 주장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문을 보면요. 야, 베슈텐 오브 자이너 마이노. 그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배슈텐 아웃뿐만 아니라 다른 전치사도 올 수 있습니다. in도 올 수 있고요. out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슈텐 외울 때는요. out, in, out 같이 다 외우시면 좋습니다. 배슈텐 in 다티브 하면요. 본질이 다티브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문을 보면요. worin besteht der Zweck?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out 플러스 다티브랑 in 플러스 아쿠자티브를 배울 건데요. out는 안에서 밖으로란 말이고요. 이는 밖에서 안으로란 말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말이죠. 근데 둘 다 좀 근원적인 것과 관련돼요. 자, 첫 번째 베슈테트 아우스 다티브. 그러니까 근원인 다티브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문을 보면요. Die Prüfung besteht aus 3 Teilen. 그 시험은 3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entnehmen aus 다티브. 다티브로부터 추론한다는 말인데요. 그 다티브가 정보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 근원으로부터 끄집어내서 추론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아우스가 많이 생략됩니다. 그냥 다티브가 오는데요. 둘 다 아직 쓰이고 있기 때문에 아우스도 같이 외워주시고 아우스가 없이도 쓸 수 있다.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문을 보면 daraus ist zu entnehmen das. 자, 그것으로부터 das야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Sie verlieben in Akkusativ. 자, in Akkusative니까 그 영역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가 사랑에 빠졌다는 말인데 사랑의 대상 밖에서 사랑의 대상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문을 보면요. Er verliebt sich in sie. 그는 그녀에게 사랑에 빠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Tschüss. 안녕하세요. 최자입니다. 오늘은 특정 전치사를 보충으로 가지는 동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바이입니다. 바이는 아빠입니다. 혼자주에 속하는 단어죠. 그래서 삼격 다티브가 옵니다. 보통 바이를 곁에서라고 번역한다고 하지만 그 의미는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영역의 의미라 그랬죠. 그래서 보통 헬펜 동사, 쭈제엔 동사와 함께 오는데 돕거나 보는 것에 해당되는, 그것에 해당되는 일의 영역 곁에서란 의미입니다. 동사를 보겠습니다. 헬펜 동사인데요. 헬펜 예만됨 바이 다티브. 예만됨이 다티브 하는 것을 돕다라는 건데, 근데 잠깐 여기서 다른 설명을 하면요. 그 한국어로 번역을 했을 때, 에게로 번역되면 삼격 명사, 그리고 을를로 번역되면 사격 명사를 목적으로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을를로 번역되는데 삼격이 오는 동사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동사가 헬펜입니다. 우린 누구를 돕다잖아요. 근데 여기는 얘만 됨이 오는 게 아니라 얘만 됨이 와요. 그래서 처음부터 외울 때 어떻게 외우시냐면 누구에게 도움을 준다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헬펜 얘만 됨 바의 다티브라고 한다면요. 다티브 하는 것, 다티브의 곁에 있는 예만됨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Kannst du mir beim Umzug helfen? 너 나 이사하는 데 도와줄 수 있어? 라는 질문이죠. Kannst du mir helfen? 이건 자주 쓰잖아요.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런 건데 도와달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바이 움쭉해서 이사라는 일 곁에 있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라는 질문입니다.
쭈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쭈젠도 3격이 오고요. 그 2를 by 다티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문을 바로 볼게요. 카니리어 beim Kochen 쭈젠. 내가 너를 보아도 되냐라는 건데, 커흔 요리하고 있는 너, 요리라는 요리라는 영역 곁에 있는 너를 봐도 되냐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fear입니다. fear는 위도 계속 원형에 속하니까 아쿠자티브죠. 사격이 옵니다. 의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찬성하여, 두 번째는 위하여, 세 번째는 감사, 미안한, 흥미에 대하여인데요. 첫 번째 찬성하여부터 보겠습니다. 찬성하여니까 반대하여도 있겠죠. 반대하는 개개인입니다. 동사를 보면 가장 간단한 것은 자인이 옵니다. 자인 fear 또는 자인 개개인을 통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표현할 수 있는데요. Ich bin dafür, 나 그거 찬성해. Ich bin dagegen, 나 그거 반대해. 정말 자주 사용되는 문장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sich entscheiden für oder gegen인데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찬성 또는 반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entscheiden 나누는 거잖아요. 또 ent는 떨어지는 거고요. sich entscheiden 내 자신을 나누어서 뭔가를 찬성 또는 찬성 또는 반대를 결정한다라는 건데요. 내 마음이 막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딱 이제 나누는 거죠. 내 마음을 탁 잘라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결정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참고로 그냥 결정한다 할 때는 베슐리슨을 뒀습니다. 엔트샤이덴에 있을 때는요, 뭔가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보통 엔트샤이덴을 많이 씁니다. 예문을 보면요, Ich entscheide mich für das Erste. 나는 첫 번째 것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Campaign Fear, oder Campaign Gegen인데요. 뭐뭐를 찬성해서 싸운다, 또는 반대해서 싸운다 하겠죠? 싸운다니까 보통 개개인과 많이 옵니다. 예문을 보면 Ich will nicht gegen dich kämpfen. 나는 너랑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겁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protestieren für oder gegen. 이것도 찬성 반대해서 저항한다인데 저항한다는 것도 보통 이렇게 반대가 많으니까 개개인과 자주 옵니다. Tausende protestieren gegen Regierung. 수천 명이 정부를 대항해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자, 다음 fear의 두 번째 의미는 위하여입니다. 저는 I를 위하여라고 생각하고 익혔었는데 꼭 I를 위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 동사 ausgabe는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돈과 관련되면 돈을 쓴다는 말이 됩니다. 돈을 쓰게 되면 무엇을 위해서 돈을 쓰겠죠. 그때 fear를 받습니다. 그래서 wofür gibst du dein Geld aus? 무엇을 위해 너희 돈을 쓰니?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두 번째 조겐 퓨어입니다. 조겐은 돌보다 신경 쓰다 조달하다인데 이것도 그것을 위하는 대상이죠. 그것을 퓨어로 받습니다. 조달하다는 의미로 예문을 썼는데요. Es ist für alles gesorgt. 모든 것이 다 조달되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라는 의미로 정말 자주 쓰이는 문장입니다. 자, 세 번째, sich einsetzen für Akkusativ. 아쿠자티브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인데요. einsetzen은 안으로 넣는 겁니다. 투입하다, 삽입하다. 이런 뜻인데 스스로를 삽입하는 것, 스스로를 투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것, 특히 전력을 다하는 걸 말합니다. 전력을 다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죠. 그 위한 것을 fear로 봤습니다. Ich setze mich für Umwelt ein. 나는 환경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 fear 플러스 아쿠자티브의 세 번째 의미, 감사, 미안한, 흥미에 대하여입니다. 첫 번째 동사 단켄을 보면 단켄 예만된 fear 아쿠자티브, 예만됨이 감사한데 뭐뭐에 대해서 감사하다 할 때 그 대하여를 fear로 봤습니다. 예문을 볼게요. Ich danke dir für deine freundliche Hilfe. 나는 너에게 너의 친절한 도움에 대해 감사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켄을 좀 격식 있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sich bedanken bei 예만된 fear 아쿠자티브입니다. 자, sich 들어가고 접두사 be 들어가고 상대방을 by로 봤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격식 있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sich entschuldigen bei 예만된 für 아쿠자티브인데요. 예만됨에게 아쿠자티브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겁니다. 감사하다, 미안하다 둘 다 뭐뭐에 대한 것을 fear로 봤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danken은 그냥 danken도 있고 sich bedanken도 있는데 entschuldigen은 항상 sich entschuldigen bei für 이거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미안하다는 것은 항상 격식 있게 표현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문을 보면요. Ich entschuldige mich für die Störung. 나는 방해해서 미안해 이런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sich interessieren für Akkusativ. 아쿠자티브에서 흥미를 가진다는 건데요. 예문을 보면 Ich interessiere mich für dieses Thema. 나는 이 테마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재밌는 게 있는데 앞에서 interessiert sein an 다티브를 배웠잖아요. 이것도 관심이 있다는 말인데요. 좀 어감이 다릅니다. sich interessieren für 플러스 아쿠자티브는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일반적인 관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과정을 의미해요. 과정이라는 것은 그냥 흥미를 가지고 있는 중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interessiert sein은 sich interessieren의 상대수동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가져진 거고요. 그러면서 전치사가 바뀌잖아요. an 다티브로요. an이 뭐였죠? 바로 옆에 딱 달라붙어서죠. 그러니까 그 어감이 그냥 일반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어감이 확 가져서 이미 관심을 가진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쓰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ich interessiere mich für das Bild 그러면 나는 그 그림에 관심이 있어. 인데요. ich bin interessiert an dem Bild 하면 나 그 그림에 관심이 있어져서 그 그림을 사고 싶어.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ear가 쓰이는 게 있는데요. 앞에 세 가지의 항목에 들어가지 않아서 따로 뺐는데 문제는 정말 자주 쓰이는 겁니다. 할텐 아쿠자티브, fear 아쿠자티브 또는 아젝티브입니다. 아쿠자티브를 아쿠자티브 또는 아젝티브라고 간주한다는 거예요. 자, 예문을 볼게요. Das habe ich nicht für möglich gehalten. 나는 그것을 가능한 것이라고 간주하지 않았어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요 또 같은 의미로 ansehen 있습니다. ansehen 아쿠자티브. 근데 여기는 이제 그 다음에 그 전치사 fear가 오는 것이 아니고 als가 와요. als 아쿠자티브 또는 아젝티브인데요. 아쿠자티브를 아쿠자티브 또는 아젝티브라고 간주한다는 건데요. Ich sehe es als wichtig an. 나는 그것을 중요한 것이라고 간주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개 배웠는데요. by랑 fear입니다. by는 동사 두 개가 있었죠. helping과 chooseing과 함께 오고요. fear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찬성하여, 두 번째 위하여, 세 번째 감사, 미안한, 흥미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할텐입니다. 자, 꼭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Tschüss! 안녕하세요. 최재환입니다. 오늘은 특정 전치사를 보충으로 가지는 동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전치사 밑과 함께 오는 동사를 보겠습니다. 밑은 앞밥 있는 폰자주에 속하죠. 그래서 삼격 다티브가 옵니다. 전치사 밑과 함께 오는 동사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구를 가지고, 두 번째는 도구와 함께, 세 번째는 사람과 함께입니다. 첫 번째 도구를 가지고인데요. 첫 번째 동사를 보면 sich beschäftigen mit 다티브, 다티브에 몰두하다는 의미인데 명사 샤프트가 연장의 자루라는 의미입니다. 연장의 손잡이에요. 자, 연장의 손잡이니까 일과 관련되겠죠. 자, beschäftigen 고용하다는 의미입니다. sich beschäftigen 스스로 고용하죠. mit 다티브, 다티브와 함께. 자, 다티브와 함께 자 스스로 고용한다. 다티브에 몰두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Ich beschäftige mich mit der Frage. 나는 그 질문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rechne mit 다티브. 다티브를 예상하다라는 건데요. 자, 직역하면 다티브를 가지고 계산한다는 건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다티브가 될 것을 예상하고 그것을 예상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산하다입니다. 예문을 보면 damit war wirklich nicht zu rechnen. 그것을 정말 일어날 줄 몰랐어 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대상과 함께입니다. 함께라는 말은 함께한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어, 노미나티브, 목적어, 아쿠자티브와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동사를 보면요. zusammen hängen mit 다티브. 주어가 다티브와 함께 걸려있다는 말인데 다티브와 관련된다는 말입니다. 예문을 보면 alles hängt mit allem zusammen. 모든 것은 모든 것과 함께 관련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verbinden 아쿠자티브 및 다티브인데요. 아쿠자티브랑 다티브를 연결하는 거죠. 예문을 보면 Der PC ist mit dem Internet verbunden. 컴퓨터는 인터넷과 연결되었습니다. 라는 수동태 형태입니다. 세 번째, vergleichen 아쿠자티브 및 다티브. 아쿠자티브와 다티브를 함께 비교하는 거죠. Vergleich dich nicht mit anderen. 너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라는 문장입니다. 또한 mit이 사람과 함께 올 수 있습니다. mit 예만됨이죠. 자, mit 예만됨이 되면 누구와 함께란 의미입니다. 함께해서 뭐하죠? 전화를 하겠죠. 전화해서 뭐하죠? 약속을 잡고요. 약속을 잡은 다음에 만나겠죠. 그리고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겁니다. 동사를 보겠습니다. telefonieren mit 예만됨. 예만됨에게 전화하다라는 건데요. Ich habe mit ihm telefoniert. 나는 그와 전화했어라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전화라는 의미에 anrufen 있잖아요. 그것도 전화하다라는 의미인데 그것은 전화를 걸자도 돼요. 그래서 아직 통화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nrufen은 mit 예만됨이 아니고 바로 예만된이 옵니다. 왜냐하면 루펜 동사가 예만된을 받거든요. 자, 두 번째, sich verabreden mit 예만됨. 예만됨과 만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verabreden 자체가 약속하다라는 건데요. 내가 나 자신과 약속하는 거예요. mit 예만됨과 함께. 무슨 약속을 한다고요? 만날 약속을 한다는 거죠. 자, ich habe mich mit ihm verabredet. 나는 그와 만날 약속을 했어 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sich treffen mit 예만됨. 자, 예만됨과 만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약속해서 만난 걸 말합니다. 참고로 트레펜 예만 댄이 있어요. 전치사 없이. 그럴 때도 만나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그때는 약속을 했을 수도 있고 우연히 마주쳤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문을 보면요. Treffen wir uns heute Abend? 우리 오늘 저녁 만날까? 뭐 이런 의미입니다. 네 번째, sich verstehen mit jemandem. jemandem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verstehen, 이해하는 거잖아요. sich verstehen, 내가 나 스스로를 이해하는 거예요. mit jemandem. jemandem과 함께 나 스스로를 이해한다.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Ich verstehe mich gut mit meinen Eltern. 나는 나의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전치사 나하입니다. 전치사 나하도 아빠 민나에 속하니까 삼격 다티버가 오지요. 1차적 의미는 향하여인데 질문 또는 그리움과 관련된 동사가 함께 오면 질문 또는 그리움의 대상을 향하여라는 의미가 됩니다. 동사를 보겠습니다. 프라겐 예만뎀 나하 다티브. 예만덴에게 다티브를 묻다인데요. 그런데 예전 헬펜 동사 기억나시나요? 헬펜 동사가 을릴로 번역되지만 에게로 오는, 삼격이 오는 대표적인 동사 중 하나였잖아요. 프라겐은 반대입니다. 에게로 번역되는데 예만된 사격이 오는 대표적인 동사 중 하나인데요. 저는 이런 동사를 부르다는 것과 관련돼서 익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라겐 예만된 나하 다티브라면 다티브를 묻기 위해 예만된을 부르다 이런 식이죠. 예문을 보겠습니다. Er hat mich nach den Gründen gefragt. 그는 나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sich erkundigen nach dativ. 다티브를 문의하다인데요. 한국어에서도 묻다 문의하다 같은 의미지만 쓰임이 다르잖아요. 독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형식적인 구문에서 쓰입니다. 예문을 보면요. erkundigen Sie sich nach weiteren Informationen. 계속되는 또는 그 외의 정보들에 대해서는 문의하세요라는 문장인데요. 보통 인터넷에 무슨 상품 소개를 하고 이렇게 소개가 쫙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또 뭐 묻고 싶은 게 있으면 연락을 달라라는 그런 예문입니다. 자, 다음은 지시제는 나하 다티브. 다티브를 그리워하다는 말인데요. 여기는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문은 사람을 썼는데요. 이제는 미히 나흐디어. 난 너가 그립다란 말입니다. 근데 이 문장의 쓰임이 좀 주의가 필요한데요. 꼭 좀 연인 사이에서만 사용하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보통 친구 사이에서 그립다고 말할 때는 du fällst mir oder ich vermisse dich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전치사 나하는 모습, 맛, 냄새와 관련된 동사와 함께 올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모습, 맛, 냄새를 향하여라는 의미가 됩니다. 일종의 평가죠. 첫 번째, aussehen, adjective, oder, nach dative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adjective 또는 dative의 모습을 띈다란 말입니다. 예문을 보면요. Es sieht nach Regen aus. 비가 올 것 같은데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es riecht nach dative 하면 다티브의 냄새가 난다는 의미입니다. Es riecht nach nichts. 아무런 냄새가 안 나. 라는 의미죠. 자, 세 번째, es schmeckt nach dative 라고 하면 다티브의 맛이 난다는 겁니다. Es schmeckt nach fish. 생선 맛이 난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치사 mit과 naha와 함께 오는 동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계속 반복해서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Tschüss! 안녕하세요. 최지원입니다. 오늘은 특정 전치사를 보충으로 가지는 동사 5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전치사 위버와 함께 오는 동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전치사 위버는 장소 전치사로 뭐뭐 위에서죠. 그래서 항상 사격 또는 삼격이 오는데 여기서는 항상 사격이 옵니다. 그리고 의미는 항상 대하여입니다. 두 개로 세분화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건 또는 주제에 대하여이고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하여입니다. 먼저 사건 또는 주제에 대하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사건 또는 주제에 대하여로 갈 때 이 순서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사건 또는 주제를 먼저 조사를 하고요. 조사를 한 다음에 숙고를 하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함께 논의하고 상의한 다음에 의견 일치를 보고 그 다음에 보도한다. 자, 이런 순서로 외우시면 됩니다. 첫 번째 동사를 보겠습니다. sich informieren über Akkuzative입니다. Akkuzative에서 조사하다란 말인데요. 자, informieren, information에서 왔겠죠. 정보란 의미입니다. 그런데 informieren이 원래는 자동사로서 누구누구에게 정보를 주다인데 sich이 제기대명사가 와서 자기 자신에게 정보를 주다. 즉 자신이 조사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Bitte informieren Sie sich über den aktuellen Stand. 최신 상황에 대해서 조사하세요 라는 문장입니다. 다음은
nachdenken über Akkusativ입니다. 아쿠자티브에 대해서 숙고하다는 의미인데요. 예전에 denken에 대해서 배울 때 denken은 전치사 an 아쿠자티브가 왔었죠. 그래서 그 생각의 대상 밖에서 생각의 대상 안으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었는데요. nachdenken이 되면 위버가 옵니다. 왜냐하면 그 주제가 강조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제에 대해서는 위버가 오잖아요.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Ich werde darüber nachdenken. 나는 그것에 대해서 숙고해 보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은 디스쿠티는 위버 플러스 아쿠자티브. 아쿠자티브에서 논의하다라는 건데요. 제 생각에는 전치사 위버랑 가장 잘 어울리는 동사가 디스쿠티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Wir haben über dieses Thema diskutiert.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은 wir handeln über 아쿠자티브입니다. 아쿠자티브에 대해서 상의하다라는 건데요. 자, 논의하다, 상의하다 좀 구분이 어려운데, 자, fair handeln 같은 경우는 handeln, 상거래를 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죠. 우리가 상거래를 하려면 뭔가 이게 가격이 정하거나 얼마를 주거나 막 이런 것들이 논의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계약을 맺겠죠. 자, 그런 맥락에서 종종 사용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Jetzt wird über den Preis verhandelt. 지금 가격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sich einigen über Akkusativ. 아쿠자티브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본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이 동사는 주의가 필요한 게 전치사 아웃풋도 올 수 있습니다. 위버가 오게 되면 의견 일치를 본 주제에 대한 의미가 되고요. 아웃풋가 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의견 일치를 받는지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Wir haben uns über den Preis geeinigt. 우리는 그 가격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봤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여기서 output를 쓰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auf den Preis von 100 Euro라고 하게 되면 100유로라는 가격으로 의견 일치를 받습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berichten über 플러스 아쿠자티브입니다. 아쿠자티브에 대해서 보도하라는 뜻인데요. 근데 이 동사도 다른 전치사와 함께 올 수 있습니다. 폰 다티브랑 올 수 있는데요. 폰 다티브가 와도 뜻은 같습니다. 다티브에 대해서 보도하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살짝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위버가 오면 그 주제에 대해서 또는 그 사건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상소를 하는 것이라면 폰이 오면요. 그 사건이나 주제에 대해서 좀 표면적으로 다룬다라는 느낌입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Die Zeitung berichtet über Nachrichten. 그 신문은 소식들에 대해서 보도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전치사 위버는 대부분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과 함께 옵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감정에 대하여라고 해석될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화내고 흥분하고 그 다음에 욕을 하고 다툰다는 식으로 이렇게 외웠습니다. 물론 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여기 위버가 올까요? 저는 이제 추측컨대,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화를 내고 흥분하고 욕하고 다투는 것이 결국은 디스쿠티렌의 한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상대방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버가 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추측입니다. 참고로 긍정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auf나 fear가 맞죠? 자, 첫 번째 동사를 보겠습니다. sich ärgern über Akkusativ. 아쿠자티브에 대해서 화를 낸다는 말인데요. 예문을 보면요. Ich ärgere mich nur über mich selbst. 나는 단지 나 자신에 대해 화가 날 뿐이야.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는 sich aufregen über Akkusativ인데요. 아쿠자티브에 대해서 흥분하다는 의미인데 화를 낸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문을 바로 보겠습니다. Er regt sich über mich auf. 그는 나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어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에어기언도 마찬가지고요. 아웃플레이건도 마찬가지고 둘 다 타동사입니다. 원래 타동사로 화를 내게 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기되면서 지가 와서 자신이 화를 낸다란 말인데요. 만일 그는 나를 화내게 해 라고 말하고 싶으면 er regt mich auf 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쉼펜 위버 아쿠자티브입니다. 아쿠자티브에 대해서 욕하다라는 건데요. 근데 쉼펜이 자녀에게 잔소리하다 또는 훈계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공부한다고 어린이 동화책을 본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자녀에게 혼을 내는 장면이었는데 쉼펜 동사가 오더라고요. 그래 당시에 욕하다는 뜻밖에 몰라서 아무리 잘못을 해도 아버지가 자녀에게 욕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잔소리한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욕을 하거나 잔소리하는 그 대상을 받을 때는 바로 예만 된 또는 및 예만 됨을 써서 받습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Er schimpft über die Nachbarn. 그는 이웃에 대해서 욕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sich streiten über Akkusativ가 있습니다. 아쿠자티브에 대해서 다투다란 말인데요. 다툼의 이유, 다툼의 내용도 위버를 받는 거죠. 예문을 보면요. Worüber streitet ihr euch?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싸우는데 너희들이 싸우는 이유가, 주제가 뭐니? 라는 질문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에는 한탄, 불평, 놀람, 비웃음 등도 있는데요. 바로 동사를 보면 klagen über Akkusativ, 아쿠자티브에 대해서 한탄하다 또는 고통을 말하다인데 예문을 보겠습니다. Das Kind klagt über Kopfschmerzen. 그 아이는 두통에 대해서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sich beklagen über Akkusativ입니다. klagen의 접두사 be가 온 형태인데요. 보통 접두사 be가 오면 타동사가 되어 목적을 가지게 되고 특히 제기대명사랑 종종 함께 오기도 합니다. 뜻은 아쿠자티브에 대해서 불평하다는 뜻입니다. 예문을 보면요. Er hat sich über den Lärm beklagt. 그는 소음에 대해서 불평했다라는 뜻이죠. 다음은 지시 beschweren über 아쿠자티브인데요. 여기도 접두사 be랑 제기대명사 지시가 왔네요. 자, beschweren, 슈베어에서 왔겠죠. 무거운, 자, 무겁게 하는 이런 것일 건데 아쿠자티브에 대해서 불평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beklagen과 다르게 항의하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예문을 보면요. Ich möchte mich über den Service beschweren. 나는 그 서비스에 대해서 항의하길 원합니다라는 뜻이죠. 다음은 sich wundern über 아쿠자티브입니다. 아쿠자티브에 대해서 놀라다라는 뜻인데요. 놀라다라는 것이 꼭 부정적인 감정은 아닐 수 있지만 함께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Ich wundere mich über das Ergebnis. 나는 그 결과에 대해 놀랍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lachen über 아쿠자티브, 아쿠자티브에 대해서 비웃다는 뜻인데요. 예문을 보면 lach nicht über mich. 나에 대해서 비웃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전치사 위버와 함께 온 동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전치사 위버는 항상 좀 특정 주제 또는 사건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다룰 때 사용됩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Tschüss! 안녕하세요. 독일어 수업의 최재화입니다. 오늘은 특정 전치사를 보충으로 가지는 동사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치사 um과 함께 오는 동사를 배울 건데요. 전치사 um은 휘도 계속 오네 um이니까 사격 아쿠자티브가 오겠죠. 자, um의 1차적 의미는 주위에 또는 둘러서입니다. 그런데 이 um이 주제랑 관련돼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주제를 둘러싸서겠죠. 주제에 대하여라는 의미인데 앞에 배웠던 위버랑 다르게 um은 그 주제를 좀 총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볼 때 사용합니다. 전치사 um이 주제와 관련돼서 사용될 때 크게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몇 개 없지만 정말 많이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익혀두셔야 되는데요. 자, 동사를 보겠습니다. as, get, 아쿠자티브입니다. 주제는 아쿠자티브라는 뜻인데요. 뭐뭇의 주제일 수 있잖아요. 그 뭐뭇에 되는 것을 in 다티브로 봤습니다. 그래서 다티브의 주제는 아쿠자티브입니다. 입니다. 자, 예문을 보면요. In dem Buch geht es die Freundschaft. 이 책의 주제는 우정입니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 말고 또 다른 게 있어요. 바로 handelt 폰입니다. 노미나티브, handelt 폰 다티브의 형태인데요. 노미나티브의 주제는 다티브입니다. 이고요. es get 아쿠자티브랑 똑같습니다. 예문을 보면 das Buch handelt von der Freundschaft. 이 책의 주제는 Freundschaft입니다. 이죠.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위버랑 폰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베리히텐 폰, 베리히텐 위버 해서 배웠었는데 위버는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상술하는 것, 주제를 좀 깊숙이 다루는 것이었고 폰은 그것에 비해서 주제를 좀 이렇게 간략하게 표면적으로 다루는 것에 사용된다고 했었잖아요. 자, 한델트 폰 언제 사용되냐면요. 보통 어떤 책이 있을 때 또 필름도 있을 때 있고요. 그것을 요약할 때 그리고 그 서론에서 이 책의 주제는 무엇입니다라고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할 때 사용돼요. 간략하게 요약하는 거니까 표면적으로 다루는 거죠. 간단하게 핵심 되는 것만 딱 말하는 거. 그래서 handelt 폰이 옵니다. 두 번째는 es handelt sich 아쿠자티브입니다. 그것은 아쿠자티브란 뜻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주제는 아니죠. 이거는 쉽게 자인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해당되는 것을 by 다티브로 봤습니다. 그래서 다티브는 아쿠자티브입니다. 라는 표현을 조금 이렇게 격식 있게 표현할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예문을 보면요. Bei dem Buch handelt es sich einen Roman. 그 책은 소설책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전치사 플러스 아쿠자티브는 우리 마음이 가는 것과 관련된 동사와 자주 사용될 수 있는데요. 내 마음이 가는 것의 그 대상을 둘러싸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하여라고 해석될 수 있는데 fear보다 좀 더 마음이 강한 것 같아요. 자, 동사를 보겠습니다. sich bemühen 플러스 아쿠자티브. 아쿠자티브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뜻인데요. 없이도 그냥 sich bemühen만 써서 나는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오면 그 아쿠자티브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Ich bemühe mich eine Stelle. 나는 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sich bewerben 아쿠자티브입니다. 아쿠자티브를 응모하다는 말인데 취업에서 그 자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어벤이 광고하는 거잖아요. sich bewerben 하면 자신을 광고하는 거죠. 자신을 이렇게 PR하는 거죠. 예문을 보겠습니다. Warum bewerben Sie sich die Stelle bei uns? 이거 회사에서 면접 볼 때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요. 당신은 왜 우리 회사에 이 자리에 지원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다음은 sich kümmern 아쿠자티브입니다. 아쿠자티브를 돌보다 신경 쓰다는 뜻인데요. 바로 예문을 보겠습니다. Du brauchst dich nicht darum zu kümmern. 너는 그것을 신경 쓸 필요 없어, 돌볼 필요 없어 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sich sorgen 아쿠자티브입니다. 아쿠자티브를 걱정한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 동사는 예전에 sorgen für로 배웠었어요. sorgen für 아쿠자티브에서 아쿠자티브를 돌본다는 뜻이었거든요. 의미가 달라집니다. sorgen für라고 하면 sich kümmern 아쿠자티브랑 오히려 가까워요. 하지만 sich sorgen 아쿠자티브 하면 걱정한다는 뜻으로 의미가 달라진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Ich sorge mich ihn. 이렇게 하면 나는 그를 걱정한다는 뜻이고요. Ich sorge für ihn 하면 나는 그를 돌본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bitten, 예만된 아쿠자티브가 있습니다. 아쿠자티브를 요청한다라는 건데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그 프라겐 동사 할 때 한번 이야기했었었는데 한국어로 3격으로 해석되지만 4격이 오는 동사가 있다 그랬어요. bitten도 그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요청한다고 말하면 누구누구에게 요청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누구누구에게 요청한다고 할 때 3격이 오지 않고 예만된이 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는 부른다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그래서 나는 요청하기 위해서 예만된을 부른다. 이런 식으로 외웠었습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Kann ich Sie eine Gefallen bitten? 내가 당신에게 호의를 요청해도 될까요? 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전치사 폰과 함께 온 동사입니다. 전치사 폰은 아빠미나 폰자주에 속하죠. 그래서 3격 다티브가 옵니다. 자, 폰의 1차적 의미는 출발지로부터인데 이 의미를 그대로 사용한 동사들이 있습니다. 동사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앞행엔 폰 다티브인데요. 다티브에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많이 사용되고 정말 중요한 동사입니다. 그런데요, 행엔이라는 것이 걸려있다는 걸 말해요. 앞행엔이라고 하면 일상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걸어 놓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앞행엔 폰 다티브 하면 그 다티브로의 고개를 걸어 놓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다티브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티브에 달려 있다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달려 있다는 것은 매달려 있다는 말이 아니고 다티브에 좌지우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Es hängt von dem Wetter ab. 그것은 날씨에 달려 있어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abgesehen von 다티브입니다. 다티브를 제외하고 라는 뜻인데요. abgehen이라는 동사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항상 abgesehen von의 형태로 사용되니까 이 형태를 그대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gehen은 보는 거잖아요. ab은 분리를 말하고요. 그러니까 폰으로부터 이게 분리시켜서 본다. 그냥 폰을 보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폰을 제외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문을 보면요. abgesehen von wenigen Ausnahme 몇 개의 예외를 제외하고 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ausgehen von 다티브입니다. 다티브에서 시작한다 또는 다티브를 전제로 한다는 뜻인데요. 보통 ausgehen 하면 밖으로 나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ausgehen von 다티브라고 하면 실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von 다티브에서 시작한다. von 다티브를 이게 출발점으로 삼고 시작한다, 전제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문을 볼게요. Ich gehe davon aus, dass das passiert ist. 나는 그것이 발생했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또는 전제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폰 다티브는 분리 또는 구분과 관련된 동사와 함께 올 수 있는데요. 폰 다티브의 1차적 의미가 출발지로 붙으니까 붙어서 떠나는 거니까 분리 또는 구분의 의미가 올 수 있겠죠. 동사를 보겠습니다. sich erholen von 다티브. 다티브에서 회복된다는 말인데요. 예문을 보면 er hat sich von dem Schock erholt. 그는 쇼크에서 회복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sich unterscheiden von Dative라고 해서 다티브와 구분된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구분되는 거니까 폰이 오겠죠. 예문을 보면요. Sie unterscheiden sich von uns. 그들은 우리와 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다음은 sich trennen von Dative입니다. 다티브와 헤어진다라는 건데요. 헤어지는 것은 당연히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von Dative가 옵니다. 예문을 보면요. Er hat sich von ihr getrennt. 그는 그녀와 헤어졌어 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sich verabschieden von Dative가 있는데요. 다티브와 작별 인사한다는 뜻입니다. 작별 인사하는 것도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von Dative가 왔습니다. 예문을 보면요. Ich muss mich leider von euch verabschieden. 유감스럽지만 나는 여러분들과 작별 인사를 해야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먼저 자리를 일어서야 될 때 하는 말이겠죠. 또한 폰 다티브는 주제에 대하여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자주 이야기했지만 위버랑 다릅니다. 위버도 주제에 대하여서지만 위버는 그 주제를 좀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라면 폰은 좀 표면적으로 다루는 것을 말합니다. 동사를 보면요. 트로이멘 폰 다티브. 다티브에 대해서 꿈을 꾸는다는 거죠. 자, 꿈을 꾸는 것이 깊이 있게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폰이 오는 겁니다. 예문을 보면요. Ich habe letzte Nacht von dir geträumt. 지난밤에 너 꿈꿨어 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한델른 폰 다티브입니다. 다티브에 대해서 다루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미 배웠죠. 주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책이나 영화가의 주제가 무엇인지 설명할 때 종종 사용되는데요. 폰 다티브가 온 이유는 표면적으로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문을 보면요. Der Film handelt von einem Krieg. 이 영화는 한 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할텐 아쿠자티브 폰 다티브입니다. 다티브에 대해서 아쿠자티브라고 평가한다라는 건데요. 할텐 동사의 쓰임은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할텐 아쿠자티브, fear 아쿠자티브가 있었어요. 아쿠자티브에 대해서 아쿠자티브라고 생각한다, 여긴다, 간주한다 이런 뜻이었죠. 근데 오늘 배우는 할텐 아쿠자티브 폰 다티브는 다티브에 대해서 아쿠자티브라고 평가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Was hältst du davon? 너 그거 어떻게 생각해? 라는 뜻입니다. 정말 많이 사용되니까 차라리 이 예문을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이거 쏘이겐 예만된 폰 다티브입니다. 다티브에 대해서 예만된을 설득한다란 말인데요. 쏘이겐은 증언한다라는 겁니다. 위원은 오버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도하게 증언하는 겁니다. 왜요? 설득하기 위해서죠. 예문을 보겠습니다. Ich hoffe, ich konnte Sie davon überzeugen. 나는 내가 당신을 설득할 수 있었기를, 그것에 대해 설득할 수 있었기를 희망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sich überzeugen von 다티브입니다. 다티브를 확인한다는 말인데요. überzeugen이 설득하는 거잖아요. sich는 제기대명사. 그러니까 자신을 설득하는 거예요. 왜요? 확인하기 위해서요.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Bitte überzeugen Sie sich selbst davon.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überzeugt sein von 다티브가 있습니다. 다티브를 확신한다는 건데요. überzeugt sein이 sich überzeugen의 상태 수동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확인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하겠죠. 예문을 보겠습니다. Ich bin fest davon überzeugt. 나는 그것을 정말 확신해. 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치사 um이랑 전치사 phone과 함께 오는 동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많이 나오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Tschüss! 안녕하세요. 최저입니다. 특정 전치사를 보충으로 가지는 동사 7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치사 운터와 함께 오는 동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전치사 운터와 함께 오는 동사는 그리 많지 않아요. 여기서 두 개만 다룰 건데 그 중에 하나는 이미 배웠습니다. 자, 전치사 운터가 함께 오는 동사는 개념 또는 상황 아래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개념 아래입니다. unter Dativ versteht man Akkusativ. 다티브를 아쿠자티브로 이해한다는 의미인데요. 예문을 보면요. unter Demokratie versteht man das die Macht vom Volk ausgeht.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힘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국민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unter 다음에 이렇게 개념이 들어오는데 unter dem Begriff Demokratie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라이덴 운터 다티브입니다. 다티브 아래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이 다티브는 종종 정신적인 거나 상황적인 것과 관련됩니다. 이런 정신적인 것, 상황적인 것 아래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말이죠. 반면 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안 다티브가 온다고 했습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Er leidet unter der Trennung.
그는 이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음은 전치사 for와 함께 오는 동사입니다. 전치사 for도 그리 많지 않아요. 이제 for는 그 자체로 뭐뭐 앞에잖아요. 그런데 동사와 함께 결합될 때는 위험 앞에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먼저 동사를 보겠습니다. sich fürchten vor dativ. dative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예문을 보면 ich fürchte mich vor der Dunkelheit. 나는 어둠이 두려워 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schützen vor dative라고 해서 다티브로부터 보호한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습니다. 다티브도 여기서는 위험인 거죠. 예문을 보면요. Ein Helm schützt vor Kopfverletzungen. 자, 헬멧은 머리를 다치는 것을 보호합니다. 라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warnen for dative에서 다티브를 경고한다는 의미입니다. 다티브 어떤 위험인 거죠. 어떤 그 위험이 발생될 것을 경고한다라는 거니까요. 예문을 보면 Ich hab dich gewarnt. 나 이미 경고했어. 이런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치사 쭈와 함께 오는 동사입니다. 자, 전치사 쭈도 아빠입니다. 혼자 쭈에 속하니까 삼격 다티브 오겠죠. 그리고 쭈의 1차적 의미는 목표를 향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가 동사에 결합될 때도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주어가 그 대를 향하여, 그 주 다티브를 향해서고요. 두 번째는 목적으로 하여금 주 다티브를 향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주어가 다티브를 향하는 건데요. 동사를 보겠습니다. kommen zu oder besuchen zu 해서 주를 향해서 가다 또는 방문하다라는 겁니다. 예문을 보면 ich besuche zum Arzt. 나는 병원에 갑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냥 병원을 향해서 간다는 말이 아니고요. 병원에 진찰받으러 간다는 의미입니다. 진찰이라는 목적이 이 주에서 드러나는 거죠. 다음은 회원수 다티브입니다. 다티브에 속하다는 말인데 다티브의 구성원이란 말입니다. 자, 회원 보면 알겠지만 회원 동사에서 맞겠죠. 듣다라는 거예요. 자, 주를 향해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왜요? 그쪽에 속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구성원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참고로 회원 다티브라고 하면 다티브의 것이다, 소유를 의미하죠. 예문을 보겠습니다. Zu welcher Gruppe gehörst du? 너 어느 그룹에 속해 있니? 라는 예문입니다. 다음은 파센주 다티브입니다. 다티브에 어울린다는 말인데요. 파센 자체가 맞다, 맞추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센 다티브 하면 옷, 시간, 상황 등이 다티브에 잘 맞다는 이야기인데 주 다티브라고 하면 이제 맞는 것이 다티브를 향해서 잘 맞추는 거죠. 그래서 잘 어울린다가 되는 겁니다. 예문을 보면요. Welche Hose passt zu mir? 어떤 바지가 나에게 잘 어울리니? 라는 질문인데요. 만약 여기서 Die Hose passt mir 라고 해서 줄을 빼버리면 이 호제, 이 바지가 나에게 맞습니다란 말이 돼요. 맞다라는 거는 크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미어가 나온지 쭈 미어가 나온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또한 전치사 쭈는 목적으로 하여금 다티브를 향하게 한다. 다티브를 목표로 하여 향하게 한다라는 동사와 함께 쓰이는데요. 먼저 동사를 보면요. sich entschließen zu dativ. 다티브를 결심하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결정하다는 말로 sich entscheiden을 배웠었거든요. 그건 scheiden,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갈팡질팡하는데 entscheiden, 나누어서 갈팡질팡한 마음을 떨어뜨리고 하나로 결정해서 für oder gegen, 찬성 또는 반대를 결정하는 거였죠. 반면 entschließen은요, 잠그는 거잖아요. sich entschließen, 자신을 잠그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한쪽으로 딱 잠궈서 이렇게 수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하다가 됩니다. 예문을 보면요. Dazu habe ich mich entschlossen. 그것은 난 결심했어. 이런 표현입니다. 다음은 sagen 아쿠자티브 주 다티브입니다. 다티브에 대해서 아쿠자티브를 말하다인데요. 사실 주 다티브 없이 아쿠자티브만으로도 많이 사용하죠. was sagst du, was sagst du 게자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주 다티브가 오면 다티브를 향해서 그러니까 다티브에 덧붙여서 아쿠자티브를 말하다입니다. 예문을 보면요. was sagst du dazu? 너는 그것에 덧붙여 무엇을 말하니? 라고 해서 의역을 하면 너의 생각은 어때? 라는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einladen 예만된 주 다티브입니다. 예만된을 다티브로 초대한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누굴 초대하면 어떤 초대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주로 받는 겁니다. 예문을 보면 Ich möchte dich zum Essen einladen. 나는 너를 식사에 초대하고 싶어 라는 문장인데요. 우리도 친해지려면 이게 밥 먹으면서 친해지잖아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 만났을 때 식사 초대를 많이 합니다. 그때 이 문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gratulieren jemandem 주 다티브입니다.
예만됨에게 다티브에 대해 축하의 말을 한다라는 건데요. 자, 그레투릴에는 삼격 예만됨이 옵니다. 누구를 축하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헬펜 동사처럼 삼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축하의 말을 하다라고 처음부터 외우시면 좋습니다. 축하의 말을 하는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 뭐뭐에 대한 거가 있을 거죠. 그것을 주로 받아요. 뭐뭐에 대해서 축하의 말을 하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Ich gratuliere dir zum Geburtstag. 나는 너에게 생일에 대해서 축하의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생일 축하해 이 말이에요. 다음은 위벌레된 예만된 주 다티브인데요. 예만된으로 하여금 다티브 하도록 설득하다입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설득하다라는 다른 동사를 배웠죠. 이버쏘에겐 예만된 폰 다티브였는데요. 위벌레된과 위버쏘에겐은 의미가 다릅니다. 자, 위버쏘에겐은 쏘에겐 증언하다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설득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폰 다티브가 왔어요. 폰이 이제 주제에 대하여인데 좀 객관적인 주제인 거죠. 하지만 위벌레된은 그냥 말로 설득하는 거예요. 그냥 특별한 논리적인 어떤 말이 아니라 그냥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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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목적성이 강하기 때문에 쭈가 온 겁니다. 밑에 보면 즈빙인이 나오는데요. 강요하다라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는 위벌레덴이 좀 가볍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장 구조가 같은 거죠. 예문을 보겠습니다. Er hat mich dazu überredet, mitzukommen. 그는 나로 같이 가자고 설득했다입니다. 자, 마지막 즈빙엔 예 만든 주 다티브입니다. 자, 예 만드는 허락은 다티브 하도록 강요하다는 거죠. 여기도 주 다티브가 왔습니다. 목적성이 강한 거예요. 예문을 보겠습니다. Ich wurde dazu gezwungen. 나는 그것 하도록 강요되었습니다. 라는 수동태 문장입니다. 이것으로 동사 및 전치사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및 전치사를 익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어 문장에서 이렇게 동사가 중심을 잡고 있고 그 동사에 해당되는 전치사가 종종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보이면 독일어 문장을 이해하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와 함께 어떤 전치사가 오는지 꼭 익혀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Tschüss!